안녕하세요. 당기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네소타 사건인데요. NNA, 그러니까 전미총기협회가 트럼프를 비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미네소타의 총성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영원을 묻는 비극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차가운 한겨울에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이 일이요. 그냥 이민 정책 가지고 싸우는 그런 차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정의가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대한 위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한 시민이 절규하듯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인가? 바로 이 한마디가 이번 사태의 모든 걸 관통하는 질문이 된 거죠. 오늘 저희 당규다TV는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보죠. 2020년 1월 중순 미네소타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였어요. 이민세관 단속국, 우리가 흔히 IC라고 부르죠. 이 요원들이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한 가족을 덮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비극이 두 가지나 동시에 터지고 말아요. 하나는 고작 2살짜리 아기가 부모랑 같이 연행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작전 중에 총격이 발생해서 아무 상관도 없던 그냥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진행자님. 방금 2살이라고 하셨어요? 2살짜리 아기가 체포됐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구독자님 질문이 바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분노한 지점입니다.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이는 부모랑 분리하지 않고 같이 있었다고 해명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SNS로 쫙 퍼졌는데 여기엔 요원들이 아이한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아동보호 절차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치소 창살 너머로 보이는 이 아이의 신발 한 짝 사진. 이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이 맞냐는 거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기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 ICE의 급습 작전 중에 근처를 지나가던 한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직업이 간호사였다고 해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이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과잉 진압이었는지 국토안보부랑 주 정부가 요원들 바디캠 영상 공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게 실수로 쏜 총에 맞은 건지 아니면 작전 중에 벌어진 총격전에 휘말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전체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분열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사건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주 강경한 불법 이민과의 전쟁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극이 터지면서 그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다간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셈이 됐고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섰습니다. 오바마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2살배기 아기한테 한 일을 두고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번 일 때문에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 중에 정말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충격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 이게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대체 어느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렇게 충격적인 비판을 날렸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고 불리는 보수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 NRA요? 전미총기협회 말인가요? 아니,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 세력이잖아요. 늘 같은 편 아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트럼프를 비판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NLA입니다. 구독자님처럼 모두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다들 NLA가 당연히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NLA의 비판은 이민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한 건 정부, 즉 국가 권력이 총기를 잘못 사용해서 무고한 미국 시민의 목숨을 빼앗았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RA는 이 사건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이민 문제로 본 게 아니라 국가 권력 대 시민의 생명권이라는 싸움으로 재정의한 거죠. 정부가 너무 힘이 세지면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NRA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이 논리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 한 방이 정말 컸어요. 보수층 여론까지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NRA까지 참전하면서 미네소타 사태의 파장은 워싱턴 정가를 그야말로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정말 기로에 서게 된 거죠. 당장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반인도적 국가폭력이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아이셀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예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틴 거예요. 이러니까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가능성이 무려 80%까지 치솟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요원들은 정당방위였다고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전직 대통령들에다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NRA까지 등을 돌리니까요. 결국 현장 요원 일부를 철수시키고 과잉 진압이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또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산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많죠. 진행자님, 그럼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ICE 요원들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뭘 해도 되고 안 되는지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자체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특히 이번처럼 아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은 무조건 재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강경하게만 나갈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고려해서요. 결국 미네소타에서 울렸던 그 총성은요, 단순히 한 이민자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아닌 보호를. 이 사건은 미국이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는 나라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국가의 거대한 힘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박해인가 보호인가. 미국은 지금 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비극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의 무게는 이제 온전히 미국 사회 전체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미네소타의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후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 계속해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미네소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당기다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릴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